안녕하세요. 핵보상TV의 호재입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뇌경색 보험금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심한 어지러움, 두통이나 팔다리에 힘이 떨어져 응급실로 가셔서 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뇌경색 진단이 나와서 뇌졸중 혹은 뇌경색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셨다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텐데요. 어떤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뇌경색, 만성뇌경색, 열공성 뇌경색으로 기재가 되고요. 진단코드는 I63.9로 발행이 됩니다. 진구성 뇌경색, 오래된 뇌경색, 무증상 뇌경색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아직까지도 보험사에서 뇌경색 진단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뇌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럼 보험사에서는 어떤 절차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만성뇌경색, 열공성 뇌경색은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보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영상판독지입니다. 영상판독지상에 올드 임팍션 혹은 라쿠나 임팍션 소견이 확인된다면 보험사 심사 담당자는 현장 심사를 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위탁 손해사정사나 회사에 고용된 고용손해사정사를 내보내서 조사를 시행합니다. 참 지독하죠. 그럼 왜 진단비 지급을 거부하는지도 알아야 하는데요. 보통 열공성 뇌경색, 오래된 뇌경색의 경우에는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 또한 뇌경색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뇌경색 진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과거 통계청에서는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증은 급성 뇌경색증과 다르며 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과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추가적 임상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인 R90.8로 진단코드를 기재해라 라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보통 보험사에서는 어지러움증이나 두통 등의 진단코드 등으로 주치의에게 진단명 수정을 요청을 해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이고요. 이미 수많은 보험사에서 뇌경색 진단이 적정한지에 대해 법원 소송 판결로 유리한 근거들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만든 약관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약관에 말이죠. 급성 뇌경색일 때만 보험금을 주고 만성 뇌경색, 열공성 뇌경색일 때는 보험금을 주지 말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죠. 결국 같은 소리지만 약관상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급성 뇌경색만 I63 진단코드로 분류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없고요. 열공성 뇌경색, 무증상 뇌경색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약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피보험자가 확실하게 알 수 없고 애매하게 작성해 놨으니 그 책임은 보험사가 져라, 즉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보험금 부지급을 그나마 방어하시려면 현장 조사가 진행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셔야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제3기관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선심 쓰시면서 의료자문에 동의해줄게 하시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선제적으로 동의하시지는 마시고요. 상황에 따라 동의해 줄지 말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결 과정에 따라서 나를 치료한 주치의에게 찾아가 의학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학병원 등의 자문을 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뇌질환은 다른 질환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술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부위라서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요. 뇌 영상 하나만 보고 의사들마다의 주관도 많이 개입되는 부분이 바로 뇌이기 때문에 이런 뇌졸중 진단비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 부지급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뇌경색 진단비 보험금 분쟁과 관련해서 내용 정리해봤고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는 댓글이나 의뢰 폰메일,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상 핵심적인 보상 내용만을 알려드리는 핵보상TV의 호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